자, 예시 사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사주 볼 사주는 기우년, 정묘월, 임진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 사주는 2020년 3월 10일 화요일에 출생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일간은 임수일간이고요. 똑같은 월령 묘월에 태어난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의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양수가 음목인 묘목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격에 해당이 되는 사주이면서, 그죠? 근데 이 묘월이라고 하는 특징은 뭐예요?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왕절이면서 수는 여기가 사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묘월이라고 하는 특징은 수는 사지가 되면서 약한데 식신상관은 목은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간이 수생목하지만은 이 경우에는 약한 일간을 목이 설기해 나간다라고, 설기에서 힘을 뺀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한 사주 내지는 또 수목 진상관격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상관격인데 설기태가 설기과다하고, 설기태가 설기과다하다는 것은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 이것을 조금 유식하게 표현했을 때는 수목 진상관이다, 진짜를 붙이죠. 그래서 진짜 상관이 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태어난 명식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수를 벌써 두 개를 봤잖아요. 연지에서 자수를 보고 일지에서 자수를 본다. 이 임수가 자수라고 본다는 것은 양인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묘월에 설기가 과하다 하더라도 임수가 세력이 있는 그런 사주 명식이 되는 거고, 뿌리가 없다 손치더라도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금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목을 절제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생시가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것이 오게 되면은 경금도 세력을 얻게 되겠고 임수도 세력을 얻게 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아까 무신시를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신자 회국하게 되면 임수 왕해지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여기에 뿌리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금수가 왕량해지면 왕한 임수는 제방해야지만 용도가 있다라고 봤죠. 그래서 무토가 살아나야 되는데 무토가 뿌리가 없죠. 그래서 이 사주는 화토운을 만나야지만 발전하고 발복할 수 있다. 자, 기토도 뿌리가 없겠고요. 무토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관살 혼잡을 논하지 않아요. 일간이 왕하게 되면 관살 혼잡을 논한다기보다는 칠살이 됐든 정활이 됐든 갖다 쓰는 것이 유리한 것이고, 근데 임수 자체는 상관격의 이 수 일간을 왕한데 관살이 뿌리가 없으면 이 사주는 뭐예요? 관성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주가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다시 일간이 왕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다시 토라고 하는 것은 약해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거는 약간 좀 제멋대로인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오늘 사주 이렇게 본 것이고요. 오늘 같이 비교 분석할 사주는 임수가 묘월에 태어나가지고 진을 보게 되면 이것은 준방합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원래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임묘진 방합이라고 해서 임묘진이 다 있어야 되지만은 이거는 묘월이라고 하는 월령에 인자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은 진을 보게 되면 묘진이 준방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목이 굉장히 왕해지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 또 임수가 약한 중에 이렇게 목이 왕해지게 되면 더욱더 설기가 과다해지는 그런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생시가 임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완전히 임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고, 목이 왕해지는 중에 임수가 천간에 있으면서 임수를 도와줄 것 같긴 한데, 이 임수도 뭐예요? 뿌리가 약한 것은 문제될 바는 아니죠. 그죠? 뿌리가 약해서 일간을 도와줄 힘이 그렇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간을 도와줄 것, 비견, 겁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연지에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월령이 묘목이라 묘유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묘유충. 그래서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 수목 진상관 격들은 대체적으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나를 생조해 주고, 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절제시켜 주는 그런 두 가지 좋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인성을 얻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상관
폐인하게 돼서 상관을 인성이 절제시켜주고 인성이 또 일간을 도와준다라고 해서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묘유충이 되게 되면은 이 유금도 깨지게 되고요, 이 묘목도 같이 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금극목하게 되죠. 금극목.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이 목을 극하게 되는데, 이렇게 붙어 있어서 묘유충이 된다라고 하면,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목왕절이라고 했죠. 목왕절인데, 금은 묘월이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절태지에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약한 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한 금이 이렇게 왕목을 갖다가 제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오히려 목이 다치는 것보다는 금이 깨지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임수가 약한데 인성을 봐야 되는데, 인성이 금에 의해서, 식상에 의해서 이렇게 묘유충에서 깨지게 되는 거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주가 병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묘월에 묘진 합한 데다가 재성이 상관이 왕해지죠. 그 다음에 상관이 왕해지는 중에 재성까지 왕해지게 되면, 일간이 설기가 많은 중에 다시 재성이 있게 되면, 화가 왕해지게 되면 물은 증발돼서 금방 날아가 버릴 그런 위기에 있는 것이고, 그나마 의지할 때라고는 유금이 있었는데, 이 유금은 뭐예요? 묘하고 충이 돼서 유금이 깨져버렸어. 그러면 임수가 비록 진에 살짝 통근을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임수 자체가 어떻게 돼요? 금방 고갈돼서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져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 현기증 같은 거 잘 일어나고요. 앉았다 일어날 때 현기증 같은 것, 그 다음에 건강상 놓고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자궁, 신장, 방광계통에 해당이 되면서 신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콩팥이라고 하죠. 신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시력이 떨어지거나 귀가 잘 안 들린다거나 아니면 어지럼증 같은 것이 올 수가 있겠고요. 화가 왕해서 수가 고갈돼서 지글지글 끌어올리는 거니까 역시라도 수에 관련된 그러한 질병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 자, 대운이라도 좀 금수운으로 갔으면 좀 좋았을 텐데, 초년운이 뭐예요? 다시 무진 토가 왕해지게 되니까, 아무리 임수가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을 좋아한다 손 치더라도, 약한 임수는 무토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땅에 묻히는 것, 매몰되는 그런 역할밖에 할 수 없겠고, 무진대운을 했을 때 왕화가 다시 토를 생해주게 되고, 그 토는 다시 임수를 갖다 극해하게 되니까, 어렸을 때 환경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매우 좋지 않았을 것이고, 기사대운도 화가 왕해지죠. 물론 요 사화는 유금을 갖다가 사유회금해요. 사유회금하게 되니까, 이때는 사화라고 하는 것이 재성이기 때문에 안 좋을 듯 하지만은, 요 금을 갖다가 묶어서 금으로 하기 때문에 묘유충이라고 하는 것은 구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기사대운은 좀 나았다고 볼 수 있는데, 경우대운이라든가 신미대운은 묘유충이라고 하는 것이 해소가 되지 않고 경신금이 투출된다 하더라도, 화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왕화에 의해서 인성을 갖다가 파극하기 때문에 이 인성이 임수를 생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을 위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지지를 중심 놓고 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무진 기사 경우시면은 화토운으로 운 그런 사주죠. 만약에 요 사주같이 이 사주같이 이렇게 구성되고 무신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화토운을 만나는 것이 좋은 것인데, 이 사주는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고 설기도 왕한 중에 화가 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화토운을 만나면 오히려 일간이 더 약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신미대운 중에 병술년을 만나게 되면, 신금이 얘를 생해줄 것 같지만, 여기 왕화가 신금을 갖다 극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토가 오게 되면 다시 화토가 왕해지는 중에 병술연을 만나게 되면 다시 화토가 가중되죠. 그 다음에 진중에 있는 개수마저 진술충이 돼서 깨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임수가 풀이 둘 곳이 없게 되는 그러한 환경, 매우 안 좋은 환경이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경우에는 진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지만은, 이전이 갑신을류라고 하는 지지로, 천간 갑목 을목이라 하더라도 갑신년
그다음에 을유년이었잖아요. 금이 있는 대운 중에 그다음에 병순년을 지나면서 정해년, 정해무자년으로 가자. 그래서 중간에 딱 끼어 있는 것이 바로 병술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잃을 정도는 아니지만 토가 왕해짐으로 인해서 임수 자체가 많이 파극을 당하기 때문에 이때 뭐냐면 자궁 적출 수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토가 왕해짐으로 인해서 임수 수가 파극되게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신장이라든가 방광이라든가 이런 쪽,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자궁 쪽, 남자는 전립선 같은 것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토가 많아지면서 진술충이 되게 되면 임수 입장에서는 놓고 보면 칠살이 왕해지게 되면 명예의 손상이라든가 칠살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좀 안 좋은 일을 겪게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요 사주와는 달리게 같은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가 튼튼하게 있는 사주하고 없이 일간의 뿌리가 약한 상황에서 금수운으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초년에 화토운을 만날 때는 좀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비교 사주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나머지 생시들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